자, 예제 6.8은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질량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H에서 공이 떨어져서 용수철에 충돌하고 그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죠. 그죠?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이 운동 에너지가 용수철을 압축하면서 다시 포텐셜, 이번에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용수철 상수 K를 구하시오. 그 다음 문제는 공이 압축되기 전에 용수철에 처음 부딪히는 위치를 기점으로 하여 모든 거리를 나타내. 이거는 거리를 나타내라니? 모호하네. 일단 요것만 풀어봅시다. 자, 이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풀면 되겠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언제나 일정하다. 왜냐? 여기 지금 외력도 없고 시스템 외부에서 이 시스템 구성물에 아무런 영향도 주고 있지 않죠.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자, 질량 M0 더하기 용수철 더하기 지구. 여기가 이제 지표면이에요. y는 0. 여기를 y는 0으로 해도 되고, 이게 그림에서 같이 여기를 y는 0으로 해도 되고, 둘 중에 어느 게 편리한지는 보면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은, 여기, 이 위치에서의, 에너지와, 여기 대문자 y만큼 압축해서 들어간 곳, 이 위치를 y1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y3라 그러네. 그러니까 y1 위치에서의 에너지와 y3에서의 에너지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자, y1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단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죠. 그죠? 기준을 어디로 하는 게 좋을까요? 기준을 여기 Y3, 그러니까 이 지면에서부터 Y3까지가 얼마인지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죠? 요거, 여기 대문자 Y는 15cm고, 그죠? 15cm고, 그 다음에 H가 55cm예요. 이게 55cm인데, 요 Y3가 요 지면에서부터 몇 센티미터인지는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 책의 그림과도 같이 여기를 원점으로 잡아야 풀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여기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없죠. 왜냐면 여기서 멈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용수철의 위치 에너지도 없죠. 그죠? 왜냐면은 용수철이 아직 압축되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가장 마지막 장면, 이곳에서의 에너지를 보면은 이곳에서도 역시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로 내려온 거예요. 최대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여기 0부터 여기 y만큼 압축을 시켜서 다시 이제 용수철이 이렇게 펴지면서 복원하면서 그 공 M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M에서는 멈추어 있어요. 공이. 아니, 여기 Y3에서는 공이 멈춰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역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곳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mg 그다음 마이너스 y만큼 내려왔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y 이렇게. 그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밖에 없는 게 아니고 용철 포텐셜 에너지도 있죠, 그렇죠? 용철 포텐셜 에너지는 더하기 용철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용철 상수 뭔지 모르지만 K 그 다음에 얼마큼 압축됐냐? Y만큼 압축됐어요. 그죠? Y 제곱만큼 압축됐다. 자, 그래서 이때 에너지와 이때 에너지가 같으니까 방정식을 mgh는 마이너스 mgy 더하기 2분의 1 ky 제곱. 자, 여기다 한번 다시 적어봅시다. mgh는 2분의 1 ky 제곱 빼기 mgy 이렇게 되죠.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요 k 값이에요. k 값을 원하죠. 그래서 k는 자, 양변에 2를 곱하고 2를 곱하고 2 곱하면 지워지고 그 다음에 양변에 y제곱을 나눕시다. 자, y제곱 여기도 y제곱을 나누고 그러면 이제 k만 남는 거죠. 그럼 이거는 반대쪽으로 이항을 시켜요. 그러면은 k는 여기 이 k는 그러니까 근데 이항하고의 공통되는 거는 EMG 나누기 Y죠. 그렇죠? 그래서 EMG 나누기 Y제곱에 여기 왼쪽에 있는 항은 H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왼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플러스가 되고 그죠? 플러스가 되고 H 대신에 Y가 있죠. 더하기 Y.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여기다 숫자를 넣고 대입을 하면 답이 나오겠죠? 한번 계산기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하고 자 2 곱하기 m은 2.6 곱하기 중력가속도 9.8 나누기 y제곱 y가 15cm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 미터로 환산해야 돼요. 0.15 그죠? 그래서 0.15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괄호 열고 h가 55죠. 55 그죠? 55인데 미터로 환산하니까 0.55가 되겠어요. 더하기 y 15 그러니까 0.15 그죠? 0.15 괄호 닫고 이게 다죠. 그래서 계산기 눌러보면 용수철 상수는 1585.4 이렇게 나왔어요. 1585.4
1.4. 단위는? 용수철 상수의 단위가 뭘까요? 용수철 복원력의 F는 KX니까 K는 F 나누기 X고, 이거의 단위는 뉴튼 나누기 미터, 그죠? 뉴튼 퍼 미터예요. 그래서 단위가 뉴튼 퍼 미터다. 1585.4. 근데 여기 유수자가 3개네, 그죠?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자, 그러면은 여기 5에서 반올림을 해서 하면 1590 뉴튼 퍼 미터. 답을 봅시다. 여기 1590 뉴튼 퍼 미터. 이렇게 맞죠? 그죠? 자, 저렇게 푸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여기도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장황해요. 여기서 다른 풀이가 바로 내가 방금 풀었던 방법이에요. 맨 꼭대기에서 MGH는, 그다음 맨 밑에서는 0보다도 더 아래니까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y를 대입했죠. h 대신. 그래서 마이너스 mgy 더하기 용수철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y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푸는 거예요. 자, 다음에 자, 방금 푸는 문제도 별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도 이렇게 별이 있죠. 그러니까 확률이 좀 큰 거예요, 시험에 나올. 자, 이거는 무슨 문제냐? 자, 40m에서 롤러코스터가 출발하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40m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25m밖에 안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마찰력이 있어서 그래요. 마찰력이 있어서 열 에너지로 도망갔어요. 에너지가. 그래서 25m밖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40m에서 25m를 빼면 15m죠. 그쵸? 그래서 원래 1번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여기를 이제 원점으로, 지표면을 이제 y는, 지표면이 아니고 여기를 이제 y는 0으로 잡았어요. 자, 여기로부터 40m 위에 있죠. 1번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여기서 mg 40. 그죠? 근데 2번에서는 mg 25예요. 그러면은 없어진 에너지는 얼만큼이겠어요? 더하기 열 에너지가 바로 mg 15. 요만큼이 열 에너지로 없어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mg15를 계산해 보면은 m이 100kg이라고 그랬어. 100kg 곱하기 g 9.8 곱하기 15는 14,700줄. 자, 여기서 열 에너지가 14,700줄이고, 그 다음에 평균 마찰력을 구하시오. 그랬죠? 그러면은 마찰력의 한일을 한번 구해 봅시다. 마찰력의 한일은 마찰력
마찰력은 이 롤러코스터 가는 걸 방해하니까 음해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음해일. 자, 마찰력을 바로 계산하기 전에 아까 배운 그 일반적인 어느 때나 어느 문제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그 만능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마찰력이 한 일과 외력이 한 일을 다 더하면 일단 지금 여기서는 시스템에 가해진 외력은 없죠. 그죠? 사실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마찰력도 외력이 한 일이라고 볼 수 있긴 해요. 왜냐면은 이 시스템이 롤러코스터하고 지구라는 시스템인데 이 롤러코스터 이 궤도가 롤러코스터가 이게 가는 걸 방해했잖아. 그죠? 마찰력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외력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비보존력이라는 거. 그래서 비보존력의 한 일은 마찰력의 한 일. 다죠. 그죠? 자, 이거는 뭐였죠? 에너지 변화와 같다. 그랬죠? 에너지 변화와 같다. 그러니까 나중 에너지가 그러니까 마찰력의 한 일이 우리가 미리 답을 알긴 해요. mg15죠. 그렇죠? mg15 부호는 마이너스죠. 그렇죠? 마찰력은 이제 음일이에요. 마이너스 15. 그래서 이거는 처음과 끝을 적용하면 여기 1번일 때와 2번일 때를 적용하면은 에너지의 변화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델타 KE 더하기 델타 PE와 같죠. 그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이렇게 쓰나 이게 쓰나 똑같아요. 자, 근데 1번과 2번에서 두 장소, 그러니까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운동 에너지 변화는 없죠. 그죠? 1번과 2번에. 왜냐면 둘 다 멈춰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 이 마찰력,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바로 마찰력이 한 일, 마이너스 mg15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 그러니까 나중 포텐셜 에너지 빼기 처음 포텐셜 에너지로 하면 나중 2번 빼기 처음 하면은 2번일 때의 포텐셜 에너지가 더 작잖아. mg25잖아.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mg 15. 그래서 마찰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mg15다. 이런 스토리예요. 이런 스토리. 그러니까 mg15, 그러니까 열 에너지로 빠져나간 양이 mg15하고 같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마찰력의 한 일을 한번 봅시다. 이제 크기만 일단 봅시다. 그러면은 마찰력, 평균 마찰력. 마찰력이 이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근데 이제 평균으로 보는 거예요. 평균 마찰력의 이동거리가 여기 나오나? 400m라고 나오죠. 그죠? 400m는 mg15와 같다. 그런 얘기죠. 그 양변에 m을 치워주고 양변에 400을 나누면 이게 바로 평균 마찰력의 크기와 같다. 그런 얘기죠. 자, 계산을 또 해봅시다. 시험 볼 때는 계산기를 꼭 가져와야 돼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수동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실수할 가능성도 있고. 자, 9.8 곱하기 15 나누기 400 0.3675 0.3675 0.367 5인데 이거 반올림을 하면 0.368. 근데 사실 여기 25m라고 주어져서 유숫자 두 개가 제일 작은 거라서 답도 유숫자 두 개인데 여기서는 뭐 어떻게 했을지 알 수 없죠. 문제 이 교과서 저자가 뭐 그렇게 엄밀하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꼭 지키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만약에 유숫자 3개로 본다? 그러면 0.368이 되고 두 개만 본다? 그럼 0.37이 되는 거야. 그래서 0.368이 될 수도 있고 0.37 될 수도 있고 단위는 뉴턴. 봅시다. 답을 진짜 두 개만 잡았죠, 그렇죠? 두 개. 응? 잠깐만. 370 뉴턴이네. 아, 이거 우리가 어디서 실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내가 실수했지. 보자, 어디에 실수를 했나. 마찰력 곱하기 400m는 mg 15m 맞는데 mg 9.8. 그러면서 계산기를 잘못했나? 9.8 곱하기 15. 응? 맞는데? 아, 여기 무슨 코미디 같은 개그를 코미디 같은 실수를 했어요. 여기 좌변에 평균 마찰력 곱하기 400m인데 이건 단위잖아. 그죠? 미터는. 근데 여기 우변에 mgh 이거는 미터가 아니고 질량이잖아. 두 개를 지운 게 바보짓이었어요. 역시 문제 풀 때는 단위를 생략을 하고 풀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지워질 리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mg 15 나누기 400 이게 답이에요. mg 15 나누기. 그러니까 m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3675에다가 여기 m을 곱해야겠죠? 이 m이 여기 보면은 100kg인데 롤러 이게 아마 그 타이포예요. 타이포를 뭐라 그러지? 실수. 그래서 봐, 실수 말고 이게 어떤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로 오타. 그죠? 오타예요. 왜냐면 롤러코스터가 100km인 건 말도 안 되잖아. 왜냐면 여기 사람이 여러 명 탔는데 여기 봐요. 사람이 여러 명 탔죠? 한 사람이 100kg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보통 1000kg이에요. 1000kg. 이게 100이 아니고 1000임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100이 아니고 1톤이다. 1000kg이다. 자, 그러면 1000 곱하기 9.8 곱하기 15에다 400을 나누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1000을 곱합시다. 곱하기 1000 367.5니까 여기 25를 보았을 때 유효자가 두 개로 답을 나타내야 되니까 7에서 반올림해서 370m. 370m가 답이다. 역시 문제 풀 때는 단위를 쓰면 안 돼요. 답에만 단위. 왜냐면 단위를 쓰면 특히 미터하고 m하고 너무 헷갈려. 웃기는 일이 있었네 이거. 310.
그 다음에 일률이라는 걸 봅시다. 일률은 1초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일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총 한 일에다가 시간을 나누어 주면은 그게 이제 초당 한 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에너지니까 단위는 줄 퍼, 시간은 초고, 줄 퍼 세크. 이거를 와트로 나타내. 와트. 인류를 처음 도입한 사람일 거예요, 아마. 와트. 계단을 올라가는 그 예제를 풀기 전에 중요한 거. 중요해요. 별표 양쪽에. 일률이 1에다가 시간을 나누는 거죠. 근데 1은 여기 잘 보면은 FD죠. 그쵸? 힘 곱하기 거리죠. 근데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는 속도의 정의죠. 그쵸? 그래서 힘과 속도를 곱하면 그게 바로 일률이에요. 근데 이제 속도가 이렇게 막 변할 수가 있으니까 평균 속도를 쓰면 이게 평균 일률이 되겠죠. 그죠? 이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두 개를 풀어봅시다. 계단을 올라가는 일률. 60kg의 사람이 많은 계단을 4초 걸려서 뛰어 올라갔다. 계단의 연직 높이는 4.5m이다. 그러니까 mgh가 여기서 어떻게 적용되면 mgh라는 일을 했어요. 그죠? 이거를 4초 동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는 m은 뭐죠? 60 곱하기 9.8 곱하기 h는 4.5m. 그죠? 4.5m. 이거를 4로 나누면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단위는 와트 또는 줄 퍼 세크. 뭐 둘 다 상관없어요. 주관식일 경우. 그래서 60 곱하기 9.8 곱하기 4.5 나누기 4 하면 661.5. 근데 유효자 두 개니까 660 와트. 660 와트가 답이다. 그 다음에 이 경우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인가? 얼마나 이게 4로 나누기 전에 값이 뭐냐고? 그러면은 4를 나누지 말면 되지. (2646이니까) 4에서 2000 그러니까 2646이니까 4에서 반 올림하면 그냥 2600이죠. 2600주울이다. 근데 이 문제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아. 60kg의 사람이 4.5m 올라갈 때 필요한 에너지는 mgh 해가지고 이제 2600주를 이제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럼 올라가는데 4초 걸렸다. 그러면 인류는 몇인가? 그러면 그 2600을 4로 나누면 660. 이래야 되는데 이게 문제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자, 이게 아마도 마지막 문제예요. 6장 마지막 문제. 자동차에 필요한 인율. 자, 마지막 문제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어요. 아니, 왜 생략하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할 거라고. 그러면 예제 6.11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0%라고. 이건 시험에 안 될게요. 안 했으니까. 자, 6장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